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만나는 작고 아름다운 이 섬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요즘이지만 그곳에 부는 바람은 한겨울 바람보다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진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고 모욕이고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아니, 자기 마누라도 만져봐. 가만히 있나? 교회가 무슨 만지는 데가 교회냐고? 말이나 되냐고? 이거는 성추행이야. 뭐 법이 필요하냐고 이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은 섬마을 교회의 여신도,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피고소인은 같은 교회 장로입니다. 말을 모함하는 거죠, 모함. 모함하시는 거고 성추행했다 이런 부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사건 속 진실은 하나.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작은 마을을 분란 속에 빠뜨린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쫓아봅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목말라던 땅에 반가운 한방눈이 내리던 날, 사건이 벌어진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KBS ETV 제보자들이란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마을에서 있던 그 성추행 사건. 교회. 우리들도 그냥 뭐 여기 평생 살면서도 그냥 보면 반가워서 그냥 아이고 이러는데도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교인들 서로 만나면 반가서 악수 보는데 그게 성추행이래요. 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아, 과했다. 모두까지는 과했다. 아니 그 행동이 그 사람 행동이 그 사실 장로님이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달라겠지. 본인은 반갑다고 하는데 악수 비벼대. 민망해요. 민망해. 얼마나 민망한데요. 섬마을 한 곳에 믿음직하게 자리한 교회. 이곳에 다니는 여신도와 장로의 성추행 진실 공방은 교인들은 물론 일부 마을 주민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네네. 차량을 세우면은 이 교인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뒷길로 올라가시면은 네. 뒤 산이 있거든요. 거기다 계시면 돼요. 여신도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 대로변에 자리한 집을 지나쳐 뒷길로 한참을 올라 주차를 합니다. 제보자의 부탁대로 집을 찾아가는 제작진. 보는 눈이 많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속사정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이숙정 씨와 그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새벽에 가든 밤에 교회 가서 안 오든 뭘든 교회니까 난 믿었죠. 그런데 나 듣고 나서 그냥 승질이 나갖고 막 아니 제 성분을 못 참잖아 내가. 자기 마누라 그렇게 한다면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쏟아낸 답답한 심경을 침묵하며 듣고 있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그 피해 기간이나 네. 피해 장소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은 그 2016년 5월 달에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장로 되시는 저희 남편하고 형님 아우하면서 자주 놀러 오고 이제 드나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날도 왔다가 가는 길에 저희 부부가 이제 배웅을 나갔는데 차에 먼저 올라서 시동을 켰고 저희 남편은 보일러실로 잠깐 간 사이에 갑자기 이제 뒤로 와서 저를 그냥 끌어안고 그 억센 두 손으로 제 이제 두 유방을 움켜쥐고 너무 아프게 움켜쥐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팔을 제가 뿌리치고 뒤돌아서면서 너 장로 맞아? 라고 제가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2016년 5월경 집 앞에서 일어났다는 성추행 사건. 바로 옆 보일러실에 남편이 있어 더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는데요.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건 미안함과 당장 교회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나머지 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또 여러 차례 행위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예배부장이었을 때는 뭐 새벽기도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서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데서 뒤에 와서 누군가 이렇게 저를 가슴을 껴안는 거예요. 뒤에서 볼에다가 자기 뺨을 비벼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놀라서 이게 쳐다보면은 그냥 후닥닥 자기 앞자리로 가는 게 그것도 한 대여섯 번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성추행. 그런데 남편이 더욱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저쪽에서 안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숙정 씨가 저희에게 하나의 음성 녹음을 공개합니다. 장모님 저한테 악수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 집에 와서 제 가슴 만지고 하셨잖아요. 태극기 단지 와서 빡 비비고 뒤에서 그다 안 왔잖아요. 뒤에서 앉아 서 있는데 와서 힙도 만지고 했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내가 좋아서 내가 그래도 그땅만 들었는데 했어요. 나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몰랐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잘못했어요. 이때 당시는 사과를 받아들였을 때 측은한 모습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걸음을 해서 왔다 생각해서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 했던 거짓 사과였다는 것을 알았죠. 외지에서 이사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다녔다는 숙정 씨. 낯선 이곳에서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3개월째 바깥 출입은 물론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게 뭐 자기를 했어 뭐를 했어 라고 자야만 이 사람들은 성추행인 줄 알고 그깟 것 좀 만지기로 손이 그게 무슨 고소할 일이냐, 뭐 우리는 허건날 그렇게 장난하고 살았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엔 이 일이 숙정 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데요. 지나친 스킨십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느끼고 있었던 분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스킨십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았던 분들은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성추행보다 교회 집단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지면 성추행이 아닙니까? 무슨 성추행에서만 그렇게 했다 왜 이렇게 앉지도 못하면 앉아 계세요. 성추행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교인들이 쏟아낸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제일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갈등이 깊어지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숙정 씨 내외, 제작진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그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교인들은 다 조용하게 묵상시키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하지. 오늘도 그 목사님이 그런 대목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원수로 살아버리는 그런 뜻에서 원한을 갖고 살지 말고 살라고 그런 설교를 있어. 오랜만에 외출을 한 숙정 씨. 같은 장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희자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은 사람은 2사람뿐이라는데요. 육촌, 제가 형수예요. 아, 선생님이 형수시고 네. 그분이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되시는 거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시게 되신 건가요? 내가 세대 때부터니까 한 30년 될 거예요. 30년이요? 그럼요.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간 적 있어요. 점심 먹고 가래.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길래 밥을 얻어 먹으려니까 가만히 앉아있냐고. 난 쫓아서 부엌에 들어갔지?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더라고, 싱크대 앞에. 이제 난 설거지 도와준 쓴 물을 틀고. 근데 어느 틈에 누가 내 허리를 확 잡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거예요. 아이고 반가워 이러면서 이렇게 훑어갖고 이 속으로, 내가 그때 겉옷을 벗고 조끼를 입었었어. 조끼 속으로 손이 들어가더니 배꼽으로 이게 엉덩이서부터 배꼽을 훑더니 유방을 꽉 찌는 거야. 그러더니 쓱 또 배꼽 쪽으로 해서 쓰다듬면서 손을 싹 뒤로 빼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이랬거든? 근데 금방 내한테 이럴라 했어. 근데 일러봐. 그 집도 무슨 난리가 터지겠어. 그동안 참아오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고소를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나는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교회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한테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나와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 말 한 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 나름대로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손을 잡지 마라, 악수를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 올게 왔었구나, 이게 터졌구나. 남편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장로님 저렇게 하실까 계속 주고주고 만지고 비비고 내가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장로님은 나는 반가운 마음에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이건 안 되는 거걸라며? 여하튼 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사과했잖아요. 잘못됐다고 다 책임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날은 당시 목사의 지휘 아래 이른바 대질 신문을 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장로에겐 조기 은퇴를, 그의 아내에겐 1년간 자숙할 것을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런 여자가 그 순수한 사람들 영혼들을 다 세뇌시키는 거야. 우리 남편 성취한 적 없다, 뒤집어 씌는 거다, 이렇게. 제가 쭉 이번 사태를 이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해. 사람들 동원해서 루머 조장하고 계속 조정하는 건 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근데 누가 조정하는? 당사자들 말고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들 믿고.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측과 일부 교인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교회 예배당 안에서 때때로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김철수 장로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장로님 되십니까? 네. 그 성추행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년 전에 그 부분 또 인정하시고 사과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고. 저는요, 인정한 거는 뭘 인정했냐면 인사법이 예전부터 너는 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했다는 말을 했지. 네. 그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래도 그분들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럼 성추행이 없었다, 성추행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를 모아놓는 거죠. 장로님 저한테 악수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 집에 와서 제 가슴 만지고 하셨잖아요. 태극기 단지가 빡 비비고 뒤에 섞어도 안 왔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도와서 내가 허리도 됐다고만 그러는데 했어요. 양쪽간에 잘못했어요. 사과는 했지만 성추행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 그렇다면 당시 함께 사과를 하기 위해 숙정 씨 집을 찾았던 목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당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저기 한 거는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늘 사람을 보면 그렇게 스킨십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장로님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스킨십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그 얘기 듣고 그때 당시에 한 12월쯤에 목사님께서 중재하셔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넌 무조건 사과해라. 네, 무조건 사과해라. 좋을 게 뭐가 있냐. 이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정에서 이 증언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불편한 것. 불편하시면 지금 안 하셔도 되고, 그때 저는 그래, 인정해요.
사과의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고소인 숙정 씨와 희자 씨의 피해 사실 조사가 경찰서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진 뒤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숙정 씨의 집엔 목사와 장로 부부가 찾아왔다는데요. 아니 당신은 이 사람들 왜 들이고? 가만히 있어. 아니 얘기해보세요. 뭘 얘기를 하러 오셨대요? 들을게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봐야지.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도 어려운 발권 왔어요. 죄송하고 한번 좀 봐주셔요. 나는 그래도 본사님 지려오시는 분이라 교회 오실 줄 알고 지랄했습니다. 집에 올 용기는 없었고 10개월 동안 고소한다고 한 적 없고. 제가 언제 목사님 협박했어요? 언제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한 적은 들고 다닌대요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랬냐고요? 목사님한테. 아니요. 아니죠. 예.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다 잘못했어요. 그날 형님은 그래도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서로 알지. 우린 나가면 여기 아주 완전히 깜빵이야 깜빵.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깜빵. 형님은 안 갔지만 우린 지금 깜빵 생활하고 있어요. 연 이틀 사과를 하기 위해 장로 내외와 함께 숙정 씨네 집을 찾은 현재 목사.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숙정 씨의 집을 찾은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그 고소한 측 집에 가셔서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제가 목사를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쎄 제가 입장에서는 뭐 성추행권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거고 그래도 고소했다는 얘기는 들리고 그래도 가서 그래도 좀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니까 그래도 좀 가서 안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서로가 좋겠다. 그렇다면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던 날, 만남을 청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김철수 장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희 KBS 제보자들 동생. 이따가 저녁에 7시에 만납시다. 약속된 시간, 장로가 정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엔 아내는 물론 다른 교인들도 함께였습니다. 과연 일련의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혀줄까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있는 일, 무슨 이제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있는 일 모든 것을 전부 다 녹음을 하는 걸 우리는 전혀 요새 몰랐어요. 이제 막 들이미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 녹음한 걸 가지고 몇 번씩 듣고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얘기한 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됐어 이제 근데 우리 피해자분의 네. 주장은 가슴을 만졌고 너 장로 맞아? 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없으세요? 네. 우리가 그 집에 놀러 간 건 사실이에요. 네.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자기 남편은 보일러실에 가고 우리 집사람은 차에 타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와서 차에 타면 다 보이지. 이 사람이 차에 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고 쭈쭈를 끌어안고 춤을 놨다는 거예요. 만진 것도 아니고 차에 있으면 차에서 다 보이는 데서 제가 그랬으면 이 사람이 다 그냥 놔뒀겠습니까? 죽여버리지. 결코 그런 적 없다는 이야기. 무엇보다 숙정 씨네 집 앞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이어 새벽 기도를 할 당시 성추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앉는 자리도 내가 앉는 자리와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와 다 다릅니다. 4시만 되면은요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남자 권사님이 항상 1등 와요. 4시만 되면. 그리고 불 다 켜놔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데서 더군다나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에 그랬다. 그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숙정 씨에게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서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특히 1차 사과 당시 함께 갔던 목사가 숙정 씨네 집에 가기 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은요 딱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구속수사예요. 이거는 빼도 박으면서 구속수사예요. 이게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형량이 얼마나 크냐. 2년 6개월 징역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장로님한테 겁을 준 거잖아요. 사과하라. 얼마나 떨잖아요. 또 다른 고소인 희자 씨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본인은 여기 이제 시집을 한 30년 전에 오셨는데 육촌 형수님이시라면서요? 선생님, 세상에 엄마 다음에 형수예요. 아무리 육촌간이라도 엄마 다음에 형수입니다. 내가 돌쌍놈이라도 나 이래가지고 양반 자손이에요.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나 그렇게 돌쌍놈 아니에요. 그러신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 오시지도 않는데. 그래요? 우리 집 그때 한번 가셨을 때 그랬잖아요. 저랑 별로 사이 안 좋아서 마음에 없습니다. 평소에 이 스킨십이 조금 과한 건 있죠?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과한 거 제가 인정해요. 이렇게 정말 등을 두들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름에 브라우스 입었을 때 등을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는 좀 기분이 그렇기도 했다. 사실 그 권사님 말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저는 공감해요. 하지만은 믿지요, 남편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들. 만약 피해자 측의 거짓말이라면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장로의 거짓말이라면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도 왜 맞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번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장로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제가 그랬대. 내가 만들었대. 다 우리 교인들을 제가 선동을 했대요. 선동을 했대. 내가 미쳤어요? 미쳤냐고. 무슨 선동을 했어요? 아니 선동을 해도 아니냐고. 옳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을 내가 막 이렇게 권사 기획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내가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동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배부장 시켜주고 기획위원회 시켜주면 내가 장로한테 죽을 때까지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내 임의로 예배부장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기획위원회를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기획위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교회 의회 같은 거예요. 큰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걸 목적을 둔 거예요. 이 미투 사건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보내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과연 사실일까? 피해자 측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내 이른바 알력 다툼 끝에 이 문제가 확대되고 불거졌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획위원회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탈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심, 감정이 상해서 뒤늦게 과거의 일을 새로 꺼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가면은 섬기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굳이 안 해줬다고 고소할 그런 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획위원회가 그렇죠. 큰 자리는 아니다. 나는 기획위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장로야. 근데 내가 뭐가 답답해서 기획위원회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추행 때문에 나는 다 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장을 섰어야 내 모든 걸 다 정말 내려놓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 진실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만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돼버렸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숙정 씨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로 아내 그리고 숙정 씨와 같은 피해자인 희자 씨의 장로 안수가 예정된 날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만져봐야 가만히 있나? 교회가 무슨 만지는 데가 교회냐고? 말이나 되냐고?
이거는 성추행이야. 뭐 법이 필요하냐고 이게. 아니 내 마누라 만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내가 만지냐 안 만지냐 알아야 내가 어떻게 나만 있겠지. 추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억울하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사모님 안 해요. 저 해야 돼요. 원래 스킨십이 인사를 각별하게 또 하시는 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었긴 한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게 뭐 적나라하게 또 안 왔고 또 그렇게 심하게까지 그랬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던 거지. 숙정 씨의 1인 시위 현장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간 김철수 장로. 이렇게 이틀에 걸쳐 시위를 했지만 장로 안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안수를 받기로 돼 있던 피해자 희자 씨는 결국 장로 안수를 포기했는데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했고 그 부인도 똑같이 은폐하고 여지껏 조작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장본인을 저는 하고 같은 그 안수 주는 그 안수를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범죄 혐의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고 지방회가 개입하고 연회가 개입하고 교단 측에서 관심을 갖는 거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를 마쳤던 그날 숙정 씨의 집엔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숙정 씨는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견뎠던 시간이 앞으로 가야 할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다고 합니다. 살면서 내가 이런 일에까지 이렇게 그걸 1인 시위하는 걸 곱게 보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야유 섞인 말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심정을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아이 또 이게 이제 시작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앞으로 또 갈 길이 또 아득한 그런 생각에 지금 많이 속상하고 아프죠. 그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 21일 피고소인 김철수 장로의 성추행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성추행의 진실을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 오랜 다툼이 이어질 텐데요. 그분들이 녹취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고 검토를 했고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참고인 조사도 좀 받아보고 객관적 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보고 또 안 되면은 수사 심사관 제도도 있고 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해볼 생각입니다.